삶의 방식이나 추구하는 삶의 가치관에서 진정한 부자들이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자를 정의할 때 슈퍼리치 Super rich. 라는 용어도 쓰이는데 이는 백만장자를 훨씬 뛰어넘는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대부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20세기 경제학자이자 언론인인 페르디난드 룬드버그가 Ferdinand Lundberg. 1968년에 출간한 부자와 슈퍼리치, 돈의 역학 연구 The Rich and the Super Rich, a study in the power of money today. 에서 처음 언급했습니다. 그 이후 슈퍼리치, 한술 더 떠 울트라리치 Ultra rich. 라는 말까지 언론 매체와 일상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 슈퍼리치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정해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매분 매초 국내외 통장 잔고가 불어나기 때문에 자기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재벌진 폴 게티는 Jean Paul Getty.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가진 돈을 셀 수 있는 부자는 진정한 부자가 아니다. 즉 슈퍼리치들은 재산이 순간순간 억 단위 이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셀 수 없는 거겠죠. 누구나 슈퍼리치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결코 될 수 없다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슈퍼리치가 되고자 결심했다면 고려해 볼 사안이 있습니다. 슈퍼리치 위치에 오르기 위한 방법론을 터득하기 위해서 또는 목표를 향해 줄기차게 꾸준히 정진하기 위해서는 슈퍼리치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들의 생각이나 가치관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세계의 큰 부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나라들의 슈퍼리치라고 불리는 대부호들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생활 방식, 사고와 가치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진면목을 살펴보면서 성공에 대한 투지를 강화시켜 보도록 하시죠. 먼저 미국의 슈퍼리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들은 전통 부자 가문, 헐리우드 스타 출신, 그리고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신흥기업 부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통 슈퍼리치의 면면을 간단히 보면 월마트의 월튼 가문, 마스 초콜릿바로 대변되는 마스 가문, 그리고 석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코크 가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전통적 슈퍼리치는 뉴욕에서 어퍼 이스트 사이트, Upper East Side. 즉 센트럴 파크 오른쪽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 같은 미디어 속의 슈퍼리치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와 추구하는 삶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전통 슈퍼리치를 보여주는 드라마가 가십걸 Gossip Girl. 입니다. 뉴욕 맨해튼 센트럴 파크의 동쪽에 자리한 세계 최고의 부촌인 어퍼 이스트 사이트를 배경으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상류층 아이들의 일상을 다루면서 슈퍼리치의 생활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헐리우드 스타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적 젊은 슈퍼리치입니다. 톰 크루즈와 조지 클루니 그리고 멜 깁슨 등을 대표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드라마가 앙투라지 Entourage. 입니다. 남자판 가십거리라고 불리는 드라마로 서부의 젊은 슈퍼리치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입니다. 할리우드 유명 배우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로서 스타가 된 빈센트와 친구들이 벌이는 큰손 프로젝트를 보여줍니다. 참고로 앙투라지는 셀럽들과 함께 움직이며 성공을 하는 일종의 수행원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2016년도에 안투라지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내용이 방영되었습니다. 차세대 스타로 떠오르는 영빈과 그를 톱스타로 만드는데 올인한 매니지먼트 대표원과 그리고 영빈에게 인생을 건 친구들의 연예계 일상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실리콘밸리의 신흥 창업부자들입니다. 앨런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등이 대표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역시 이들 주자의 마청이라 하겠지요. 모두 언론 등에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죠. 이들 슈퍼리치들은 상기한 드라마에서의 슈퍼리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앙투라지에서는 화려한 파티와 멋진 차 그리고 멋진 시계 등 남자들의 돈자랑 허세의 끝장판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들은 그럴 만한 슈퍼리치니 누가 뭘 할 게 없죠.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미국 슈퍼리치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슈퍼리치들을 보죠. 그들은 공식 석상에서조차 자신이 보여지는 이미지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기차를 탑니다.
그렇다고 수억 원대의 슈퍼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전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죠. 시간은 금이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라고요. 이런 전용기가 미국의 슈퍼리치의 기준인가요? 네, 맞습니다. 슈퍼리치의 잣대는 바로 개인 전용 비행기의 소유 여부입니다. 두 번째로 프랑스를 보겠습니다. 루이비통모의 테네시, LVMH, 로 유명한 아르노 가문, 샤넬, Chanel, 로 대변되는 베르트하이머 가문, 그리고 에르메스, Hermes, 로 유명한 디마스 가문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베르나르 아르노는 2022년 8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2위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프랑스 슈퍼리치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대변됩니다. 하나는 문화와 역사를 간직한 오래된 저택 또는 샤토 성이라는 프랑스어 표현입니다. 더불어 집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것 역시 오래된 가구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 저장된 오래된 와인, 가죽으로 표지를 싼 책, 특별한 수집품들, 그리고 그림과 같은 예술품의 컬렉팅입니다. 이들은 언제나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적 자부심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드라마를 통해 슈퍼리치의 생활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남자 Unham Ideal, 에서는 리치 가문에서 소장하고 있는 나폴레온 때의 총기와 같은 희귀한 수집품을 보여줍니다. 웨딩 언플랜드 Wedding Unplanned, 에서는 프랑스 리치들의 컬렉션인 희귀한 와인들이 저장되어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세계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는 슈퍼리치들이 있는 곳이죠. 인도 슈퍼리치의 대표주자는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회장 무케시 암바니 Mukesh Ambani,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2019년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거인 부문을 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 순위 탑50 리스트에서 10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의 리치를 잘 나타내는 것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27층 규모의 저택으로 2020년 기준 추정 가치는 2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는 2022년 8월에 297조 원의 기업을 장남 아넷, 장녀 이샤, 그리고 차남 아키시 3세계 동등 승계를 발표하였는데 암바니 회장의 딸 이샤의 결혼식에 1,00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듯 인도의 슈퍼리치의 이미지는 한 달씩이나 계속되는 잔치, 특히 결혼식 잔치로 대변됩니다. 네 번째로 이탈리아입니다. 누델라로 유명한 헤레로 가문이 대표적입니다. 이탈리아 슈퍼리치의 특이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바로 하우스 오브 구찌 House of Gucci, 입니다. 여기에서 이탈리아 슈퍼리치들은 지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공간을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처럼 구찌 가문은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인해 피바람이 불었고 이 때문에 몰락의 길을 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루이비통모의 테네시의 LVMH, 적대적 합병을 피하기 위해 1999년 프랑스의 다국적 그룹인 Kering, 캐링에 매각되어 명품 브랜드로서의 위상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캐링은 프랑스와 피노가 설립한 기업으로 발렌시아가, 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등의 유명한 명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리치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파티를 자주 하기 때문에 파티복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또한 프랑스 슈퍼리치와 다르게 옷차림이 화려하며 타고 다는 차 역시 페라리나, Ferrari, 람보르기니 Lamborghini, 처럼 슈퍼카입니다. 이상에서 주요 국가 슈퍼리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슈퍼리치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일까요? 우선 미국을 알아봅니다. 첫째로 이들은 큰 것을 선호합니다. 또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전용기를 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즉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죠. 둘째로 개척 정신의 카우보이 같은 느낌을 풍깁니다. 셋째는 정통 부자로 보이고 싶은 열망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명권에 Naming Rights, 돈을 많이 씁니다. 예로서 문화시설에 기부금을 많이 내고 그들의 이름을 올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명명권이란 사물이나 사건 따위의 대상의 이름을 붙일 권리를 말합니다. 한데 외국에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듯 하네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올해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항조 선수에서 127m 길이의 초대형 요트를 인수하게 되는데 그의 처신이 실망을 주고 있습니다.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의 요트를 조선소에서 끌어내기 위해서는 네덜란드의 국보급 철교인 데프 교량을 철거했다가 다시 복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소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 철교가 네덜란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고려한다면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프랑스의 슈퍼리치의 주된 가치는 예술품 수집과 같은 컬렉션입니다. 예로서 프랑스 언론 재벌 피에르 베르제와 Pierre Berge, 패션 재벌인 입생 로랑은 Yves Saint Laurent, 엄청난 예술 작품을 모아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행복보다는 그때그때의 순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는데 더 큰 가치를 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는 가운데 느끼는 기쁨을 높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돈을 많이 쓰는 겁니다. 인도의 슈퍼리치는 통제권과 권력과 같은 지배권에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의 통제권 강화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슈퍼리치들의 개성에 따라 나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나 남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기 때문이죠. 그러는 가운데 가진 것을 허투루 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세상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도 자신이 슈퍼리치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자, 특히 슈퍼리치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상상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하여 엄청나게 많은 부를 쌓는 사람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승전보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